이제 여기 초기 데이터네요. 초기 데이터는 실행 단계가 있죠.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원사이클 과정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샘플과 초기, 중간 점검, 그 다음에 최종 점검 이렇게 또 나눠 있잖아요. 그 중에 지금 샘플은 샘플링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자가점검 계획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드렸고요. 자, 이번 시간에 두 번째 타임으로 원사이클, 어디 단계? 초기 단계. 여기 어디 단계? 실행 단계. 자, 여기서부터 실행 단계라고 표현해요. 자, 진입이 된 거야. 구축 공정이 시작된 거죠, 이제. 샘플이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초기 데이터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혹은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거냐. 제가 샘플 데이터 이거 그 공고문처럼 구축 계획서에 있는 항목들이라고 했잖아요. 공고서에 다 보면 있다고. 여기도 똑같이 제시를 하고 있어요. 양식을. 이 양식을 라인 바이 라인으로 쭉 읽어보시면 네가 뭘 해줘. 수행기관 네 스스로 뭔가를 해줘라고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애타게. 좀 주세요. 이렇게 주세요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맨먼스, 월 단위, 위크 단위, 뭐 품질 가이드라인에 뭐 참고를 해서 방향으로 뭔가 제출해주고 정제 가이드라인, 무슨 가이드라인, 불러 해서 막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해달라고 애타게. 근데 결국엔 애타게 해달라고 하지만 이게 누구 도움을 받아야 돼요? 수행기관. 그럼 수행기관이 그러면 주고 나서 팔짱 끼고 있으면 끝나요? 아니요. 수행기관 스스로가 이걸 복받을 겁니다. 오히려. 나중에 감사하다고 해야 될 상황인 거죠. 굉장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읽어보시고요. 여기 보면 결과 보고서라고 제가 양식을 또 드렸는데 3개월 이내에 돼 있거든요. 똑같이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특성상 3D나 특정 영역에 대해서는 이 양식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양식을 약간 수정해서라도 한번 사이클링을 돌려보심이 좋습니다. 이거는 모든 공정에서 특히 인공지능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협업체계의 굉장히 완성도 높은 과정이거든요. 따라서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콘서끼리 소통이 원활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계속 강조드리지만.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 위에 보시면 종별로 돼 있죠. 데이터 명별로. 한 과제에 데이터가 2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2개를 줄이는 거죠. 줄여서 2개로 쪼개가지고 따로따로 이렇게 과업에 맞춰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자, 결과 보고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게 오른쪽이 예시고 왼쪽은 양식 중에서 표현하는 겁니다. 왼쪽에 보면 저게 막 별표 당구장 표시 돼 있고 막 오디오 막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오른쪽은 저희 세부적으로 이제 했던 수행기관 중에 일부를 채용을 해서 저희가 확인해보고 기입을 해서 만들어 본 데이터 예시입니다. 농업 쪽에 관련된 데이터고요. 여기를 구성과 규모와 일대일로 매핑을 해서 쭉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 번씩 이렇게 작성을 해보시면 얘들이 원하는 게, NI가 원하는 게, 그다음 우리가 원하는 게, 우리 참여기관이 원하는 게, 우리 주관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수행기관 입장에서 보면, 수행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거구나. 공통된 의견서가 작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많은 문서를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초기 결과 보고서, 즉 초기 데이터 원사이클 자가점검 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게 기준이구나. 우리가 이걸 목표로 했었지를 계속 붙여놓고 쫓아가시면 됩니다. 이 안에 산출물 중에 다양한 산출물 중에 뭐냐면 공정 단계별 가이드라인들이 생기게 됩니다. 수집 가이드라인, 정제 가이드라인, 라벨링 가이드라인 이런 분들, 그 다음에 품질 가이드라인, 품질 점검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이 초기 데이터를 통해서 바뀌어요. 많이 바뀌게 되고 예시가 바뀌게 되고 그 안을 통해서 구축 계획서가 또 바뀌게 되고 품질 계획서 일부가 바뀌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예시를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가점검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자, 자가점검 결과서 양식 중에서 왼쪽 하단에 있는 점검 결과에 대한 항목을 오른쪽 예시를 통해서 확대해서 저희가 한번 기입을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위는 뭐였어요? 이미지. 근데 사실 이 단위가 이미지가 맞아?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는 이미지 아니야. 뭐 단위가 다른 단위로 갈 수도 있고 뭐 단위 이거 말고도 다른 표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수량, 오류 개수, 오류를 다 이렇게 해서서 밑에 보완 조치가 들어오잖아요. 왜곡이 없었고, 그 다음에 삭제 후에 재수집했고, 이렇게 통해서 우리는 가이드라인에 재교육을 했고, 가이드라인 수집을 다시 바꿨고, 변경했고, 뭐 이런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한 거란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바로 이 조치사항들입니다. 사실 위에는 그냥 형식적인 내용들이에요. 저희는 이 조치가 수행기관 통해서 하달이 될 거냐, 참여기관으로. 하달이 된 데이터가 참여기관이 반영을 할 거냐. 이 포커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즉, 소통되지 않은 데이터의 샘플을 가지고 뭔가를 막 설왕설래하는 것보다 실제 소통된 데이터를 가지고, 리얼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작업과 역할과 R&R,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완 조치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이 과업, 이 양식 결과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컨설팅을 한다면 이 보완 조치에 대한 항목을 쫓아갈 겁니다. 아, 너 했어? 재교육했어? 그럼 교육하는 과제 가까봐. 교육 가까봐. 교재 가까봐. 한번 보자. 아, 바뀌었네. 그래, 이 부분이 맞네. 잘하셨습니다. 근데 안 했어? 왜 조치를 해놓고 왜 안 한다 그래? 네 안 하니까 계속 틀어지잖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지적질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저 뒤에 완성된 보완 조치 사항에 걸맞게 뭔가 또 다른 보완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최종 데이터 산출물에서 완벽성이 가깝게 제출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뭔가 지적질 아닌 지적질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굉장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자, 이건 보고서 양식인데요. 이 항목들이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똑같이 보고서 양식 중에서 계속해서 똑같이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표가 정밀도였고 수량이 얼마였고 결과값이 얼마였다.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네,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이 굉장히 높은 결과값이 그러면 만족도가 높은 거냐? 또 다른 얘기거든. 이거는 도메인마다 약간씩 달라요. 지표값에 대해서. 이 측정치는 우리가 원하는 측정치의 100% 환원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MAP 쪽이야. 나 어큐리시가 아니고 0점 나 우리 4호로 목표를 했는데 어떻게 91을 이렇게 만들어? 그렇죠. 100%로 환원했을 때 값을 써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MAP 형태로 아예 제시를 해버리거나 이 값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저희는 100%로 좀 표현을 해주세요. 왜냐면 보기가 쉽잖아요. 그죠? 100분율로 표현하면 야 조치가 이렇게 됐구나. 의미정합성이 니들이 원하는 90%, 99% 됐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의미정합성의 형태의 목표가 90% 이상인 경우가 많잖아요. 이 부분을 퍼센테이지로 표현하고 유효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여기다가 반영을 따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건 나중에 따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완조치사항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자, 여기는 직결됩니다. 라벨링 데이터라. 이 라벨링 데이터라서 의미정합성은 바로 품질하고 이꼬르 100% 터지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강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굉장히 이거는 강조를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의미정합성이라는 것 자체는 사람의 눈으로 보는 영역이기 때문에요. 또 기계가 볼 때 이 의미를 지가 되새김질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히 의사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도 갸우뚱, 기계도 갸우뚱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갸우뚱한 애매모호함을 최소화하는 과정들이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품질 파트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 결과보고서 양식들 계속해서 설명드리는데 맨 하단에 초기 데이터 원사이클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드렸고요. 여기를 가지고 여기에 담지 못했던 샘플이나 기타 등등의 우리가 초본 예시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 자가점검 결과 보고서에는 최소한의 데이터만 작성을 하고 우리가 기준점을 가지고 각각 참여기관들이 나눠 가져서 이 목표를 가고 이 목표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제출을 받을 때 추가적으로 우리가 야 글만 봐갖고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샘플을 몇 개 붙여주면 좋겠죠. 예시로 예시 작성 문서는 별첨으로 따로 오셔서 증빙 자료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자, 여기에 그 부분의 왼쪽 상단에는 유효성 부분이 따로 있잖아요. 유효성 부분은 여러분들이 목표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서 만약에 원 사이클을 돌려서 유효성까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시하시고, 우리 못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안내가에서 문제가 터지는 게 아니고, 못해서 문제가 터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양심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못했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이 안에 초기 데이터에 대한 샘플 데이터는 있으니까, 데이터가 안 돼서 유효성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압박을 주려고 이걸 하라는 게 아니고 라벨링 데이터를 가지고 원활하게 우리가 저 뒤에 100%까지 갈 수 있는 건지를 스스로가 확인해 보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내냐 안 내냐 막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대신 그 기간 안에 니들이 최선을 다해서 초기 데이터를 확보해 가지고 유효성까지 돌려봐 주세요.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해 주세요를 요청드린 거예요. 왜냐면 이건 나중에 저 뒤에 똑같은 말씀 또 드립니다만 저 최종 단계에서 문제가 터지니까 그 전에 우리 스스로가 좀 자가 점검을 통해서 셀프 테스트를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못 내서 점수가 안 나왔다고 막 창피해하거나 목표치보다 점수가 낮아서 이거 어떡하지? 거짓말 써야 되나? 이러지 마시라고요. 괜찮다고요. 최종 골만 제대로 넣으면 되지 연습 경기는 필요 없잖아요, 사실. 그죠? 연습 경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최종 골을 목표로 가시자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있는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명시하시고 제시하시고 기입하시고 내용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적성하시고 개선하시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냐 없냐 우리 스스로가 체크할 수 있냐 없냐가 이 항목의 중요한 요소들이거든요. 결과 보고서에.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계속 강조하고 싶네요. 자, 이 부분은 TTA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주실 거니까 뭐 좀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을 쭉 들어보시고 이 목표 항목에 대해서는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또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적절하게 잘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품질 지표에서 이 다양성 굉장히 중요한 요소니까요. 이 부분들은 수행기관 스스로가 좀 체크를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품질의 과적합이라든지 중복성 부분은 이 다양성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검토해 보셔요. 자, 이거는 아까 샘플 데이터하고 유사하게 보였는데 좀 더 많아졌네요. 네, 아무래도 데이터가 좀 많아지고 단계가 좀 길어지고 공정 단계가 좀 길게 움직이다 보니까 각각의 대형들이 질의 항목이 좀 더 좀 세분화됐겠죠. 그래서 왼쪽에 똑같이 점검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뒀고요. 그 안에 참고 리스트를 좀 둬서 우리가 이런 항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하고 있고 오른쪽에는 우리 수행계획서에 우리 구축계획서에 우리 품질계획서에 이런 내용이 반영되어 있네요. 그래서 별점으로 다 붙이시고 수행계획서 외에 추가적으로 구축계획서 이런 거 계속 반영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요. 한번 봐주세요를 하죠. 자, 근데 우리 바뀌었어요. 바뀐 거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축계획서와 품질계획서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사업 담당자도 문서가 한두 개가 아니고 몇 수십 개, 과제가 한두 개가 아니고 몇 개씩 하잖아요. 그런데 막 매번 매일매일 구축계획서 바뀌었대. 이러지 마시고 그 적정하게 타협하셔서 확인하시고 협의하셔가지고 바뀐 내용에 대해서는 현행화 시킬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그때 바꾸셔서 완료를 해주시면 좋죠. 네, 그건 저는 적극 권장드려요.